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 지지적 그런 영상을 찍고 있죠. 관련해 가지고 요런 댓글들을 좀 받았어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한동훈 많이 답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요런 댓글이 달아서 제가 세상에 오직 뭐 한 가지만 다 해답이 있겠습니까? 많은 근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 댓글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AI 프리젠터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대표님 정치 응원한다면 강력하게 지지해 주셔야 좋아요. 해야 좋아요, 구독 많이 합니다. 이 정도면 구독자 늘리기 힘들어요. 실제로 제 채널은 제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대표님의 변화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만 그래도 중도의 마음으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직언해주는 지지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언을 해주는 신화를 가지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요건이라고 어디서 들었네요.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AI 프리젠터에게 텍스트로 물어봤습니다. 음성으로 하는 걸로 하니까 실제로 조금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제 목소리나 제 말투가 그렇게 흥미를 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편합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요 AI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재미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의 질문을 했죠. 지지자는 무엇일까? 이제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특정한 사람, 이념 또는 목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동의를 가지고 그를 위해 힘쓰고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님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지지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단순히 응원의 차원을 넘어서 지지하는 대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자세는 맞습니다. 이제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를 실현하는 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건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되겠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진정한 지지자는 일시적 유행이나 단편적 이익을 넘어 쭉 그랬잖아요. 구독자 늘리는 게 제 목적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필요할 때는 비판과 조언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응원은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약간 비판과 조언, 비판은 크게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하는 건 조언입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도 조언적인 성격이고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요 말을 했기만 지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일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지지 대상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함께 균형 잡힌 지지를 의미합니다. 좋은 지지자라면 지지하는 사람이나 목표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를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무조건적 지지는 오히려 지지 대상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그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답니다. 하여튼 지지자이지만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님 본인의 의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자가 많다는 건 큰 힘이 되겠지. 그래서 지지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수의 지지자를 보유한 사람보다는 약한 게 맞겠지.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지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만이 아니라 지지자들과의 질 높은 관계입니다. 예,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지자들의 믿음과 에너지가 단순히 수치로만 존재한다면 그 힘은 쉽게 깨질 수 있지만 신뢰와 공감으로 연결된 지지자들은 함께 성장하며 장기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저희 많이 봤잖아요. 영화 300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실제로 그 지지자 그리고 병력들의 그 뭐죠? 큰 유대로 전장에서 이기죠. 뭐 실제로 정치라는 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전장이죠, 전장. 내 생각 뭐 우리 뭐 한동훈 대표님이랑 뭐 같은 그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가 됐을 때 그 진영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질 거고요. 오고 실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리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포인트 뭐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다가 뭐 실제로 제가 이거 질문을 하다가 얘 대답을 다 안 읽고 다음 질문을 막 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뭐 또 이제 건덕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읽는 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냥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말을 했는데 또 제가 또 이제 또 똑같은 말을 또 물어봐죠. 이게 제가 실수한 겁니다. 지지를 받는 사람은 그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지. 또 그렇습니다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아까 했던 말이니까 이건 거의 같은 말들이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의 정치이다 보니 지지자들과의 유대와 연계가 선거 때 이후에는 끊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니?라고 하니까 뭐 일단 맞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 이후에 주로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거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선거 때만 모습 보이고 그에 무관심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이러한 거리감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랍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지지자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어보죠. SNS나 온라인 플랫폼 뭐랄까 아직까지는 실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것들이 많아. 실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법률상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나 이런 걸로 직접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니?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죠. 한동훈 대표님 그러니까 뭐 실제 국정 업무나 뭐 정당 업무가 많긴 하겠지만 저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건 딱 그 정당이나 뭐 그 주위의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뭐 방향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꼭히 뭐 그건 아니더라도 편하게. 예. 이거 선거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치 세상을 뭐 얘기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하면은 근데 한동훈 대표님이 하면은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자주 하면 그게 간혹 하니까 엄청나게 한 번씩 몰리는 거고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면 요번에 못 와도 다음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그렇게 막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진 않을지도 모르죠. 아닌데 이게 저기 보죠 요즘 트로트 가수 콘서트 하면 항상 10,000원이던데 저기 한 대표님의 인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토크 콘서트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뭐 몇 가지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집회, 뭐 토크 콘서트를 5개에서 하면 되나요? 저 날도 추워지는데. 그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은 지금 아니니까 특정한 선거 운동 방법과 시기에 규제하므로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전국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뭐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살고 있지만 중앙 이게 서울 경기 쪽에 저기 인구가 대부분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한 500석 규모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지지자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가누고 뭐 그 응원의 힘도 받고 그러고서 뭐 실제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알아보는 것도 그런 것도 또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도 뭐 저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저희는 저희 과거 중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한번 잃었던 경험이 있죠. 그때 지지자들도 많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그런 검찰의 조사와 이런 걸로 막 시달리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으로 인해 조국 대표가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반성과 죄송한 마음에 조국 대표가 이제 검찰에 항상 불려가고 뭐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있을 때도 응원과 지지를 계속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그래서 실제 뭐 거의 그 정도 털리면 사람들 진짜 죽고 싶을 마음인데 날 응원해주는 사람, 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버티셨고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12석의 의원 저기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창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지지자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의 이제 창당의 근본 원인을 돌아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는 다 이건 얘한테 AI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이긴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을 더 좋아하고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정당이 아닌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겠지.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의 경우는 선거 때 후보자보다는 정당의 선호도 투표로 하는 경향인데 맞니? 그게 꼭 대구 경북만의 문제일까? 근데 막말 저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 이제 그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 벽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정당을 찍게 되는 것이죠. 대구 경북은 좀 그게 조금 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죠. 이거 연합뉴스의 2004년 4월 뭐 그거를 이제 기사를 토대로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정당의 이념을 모두 고려하여 투표합니다. 근데 개인의 자질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선거 기간 중에 뭐 TV에서 나오고 뭐 대담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공보물 나눠주지만 개인의 자질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정당의 이념이 조금 더 강한 거죠. 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정통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정당 선호도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기 지난 4.10 총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대구 경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지역에 따라 정당 선호도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었죠. 보궐선거에서 막 실제 각 후보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선거 기간에는 모든 후보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기 선출된 걸 보면 그 선거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당선의 결론이 아니고 실제는 어쩔 수 없이 정당에 따라갔고요. 만약 그 후보가 평상시에 뭐 지지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뭐 지역을 위한 뭐 어떤 기여를 했었다면 그건 좀 다른 결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제 현재 한동훈 대표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우리 대화를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으로 이제 지지자들과 더 끈끈한 유대 관계,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정말 본인이 가진 정치적 가치관과 솔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진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동훈 대표님의 이제 그거 이제 뭐라고 하죠? 행보를 알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시면 편집이란 게 들어가죠. 제 영상은 편집이 없는 이유가 제가 약간은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 제 영상도 이거 누가 가져가 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면 저는 완전 극우가 될 수도 있고요. 완전 극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 보면은 그냥 다 찍어서 그냥 바로 올립니다.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을 좀 고려는 하진 않는 거죠. 이제 불편을 감수하지만 모든 부분에 뭐 그 저기 성경도 아니 그 이거 저기 이거 또 기독교 얘기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거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딱 그 얘기합니다. 자, 뭐 어디에 저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어느 한 구절만 딱 보고 뭐 여기서 말씀하시되 이게 편집이거든. 자,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모든 대화 내용 뭐 말씀 그 적혀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그 말의 의미를 더 가질 수 있는 거 이해하는데 더 빠르거든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나 언론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편집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요 근래에 이제 뭐 녹취 뭐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대표님 영상이 이제 나오는데 뭐 기자들이 옆에서 막 질문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거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도 뭐 그거는 편집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여튼 실제로는 저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으로 거기 뭐 근데 그런데다가 저기 막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그게 기자들이 내 편이었으면 벌써 할 얘기 다 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말 한마디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화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니 뭐 나쁘게 생각하면 할 말 없으니까 지나갔겠지. 그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할 거고. 근데 저는 그냥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어느 게 더 낫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편집이란 건 실제 사실을 이렇게 오도할 뭐 사람들이 잘못하게 뭐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더 끈끈한 유대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솔직한 모습. 솔직히 뭐 한 대표님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보통 주위에서 하는 조언이 뭡니까?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냥 아무 말 없이 기자단들 통과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여줬겠죠. 한 번씩 뭐 부닥치면서 한 번 이제 실패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이번 대처는 뭐 저기 이때까지 우리가 보던 모습이랑 뭐 같았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에 좀 부응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뭐 영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했죠. 요 마지막 질문을 했더니 이제 AI도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지자들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지지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오프라인에서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예를 또 얘가 찾아줬어요. 연합뉴스에서 올해 6월 23일 날 뭐 그거에 저 기사를 했네요.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하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도 그렇지만 민심에 반응하려면 민심을 진짜로 만나보고 해야 되겠죠. 뭐 이러한 노력은 지지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은 실제로 정당 관계자 분들도 옆에서 하는 조언이겠죠. 저만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제 발음이 이러다 보니까 술주정뱅이로 하는데 술은 좋아하지만 가급적이면 영상 촬영할 때는 술은 먹진 않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그랬다가 저 뭐 내린 경우도 있는데 그냥 너무 이제 한동훈 대표님을 이제 추앙하고 칭송하지 하는 영상은 제가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제 지지자들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가요? 뭐 솔직해지고 뭐 이런 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모든 건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지로 정치인이 되셨다면 제 이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뭐 그러시면 또 실제 귀에도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짧지 않은 시간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